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말리주는 그 양쿤과 짜오웨이한테 겁을 단단히 줬었는데 이놈들이 겁을 주는 방식은 그냥 말로만 경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양쿤이 손가락을 자르고 짜오웨이 어깨 박죽에다 대고 한 칼은 매기는 거였다고 하는데 이어 그로부터 보름 뒤 말리주의 정보통이 또 달려와서 얘기하는데 형님 양쿤과 짜오웨이가 이 치료가 끝나자마자 냅다 할빈을 떴답니다. 이 진짜로 센 놈들은 수하의 주먹들만 센 게가 아니고 이 갖고 있는 정보 소식통 또한 그렇게도 중요했었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 놈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한시라도 빨리 아는 게가 바로 그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놈들이 그 추진하던 5승급 호텔 건은 그것들이 급히 도망가면 그 건은 이 새로운 주인한테 넘길 게 아이가. 그러니 그거를 함 잘 알아봐라. 이 말리주가 흐뭇해놨다는데 이야말로 다 된 밥상을 통째로 빼앗아와서 수저만 들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말리주라는 놈은 매우 깨고소하게 그 호텔 건설 승인 허가를 채우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하는데 그날 삐리리 회사에 척 앉아있던 말리주한테 전화가 오는데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이지? 있을 거 아니지? 말리주 이놈은 그 시절 밖에서 키우던 첩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린 거는 대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발레타인 데이네. 오케이 내가 다른 아들은 못 챙겨도 너 하나만은 꼭 챙겨야지. 그래 어디야? 학교야? 말리주는 요즘 이 대학생 첩을 통해 애기를 하나 가지려고 엄청 잘 챙겨줬었다고 하는데 내 말리주의 씨를 받아서 애를 가지려면 그건 뭐니 해도 터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겠니? 야처럼 하궁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하궁다란 하얼빈 공업대학을 뜻하는데 중국에서 엄청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대학이 졸업생 상위 70%는 국가에서 일자리를 안배해 준다는데 이 우주항공 분야, 군사 분야 등 중국 최고 엘리트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내 말리주의 씨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여기다 여기야 애기야. 말리주는 이 곁에 다른 부하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 혼자서 운전을 하고 척 찾아갔었다고 하는데 여기다 여기 일로 와라. 그 멀리에 있는 어린 여자친구를 향해 멋있게 두 팔을 쩍 벌려대는데 이 뒤에서 웬 마스크를 낀 놈이 그 말리주의 입에다 손수건으로 꽉 얼굴에다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손수건은 약물에 푹 젖어 있었는데 말리주는 단번에 찔 기절을 하고는 놈들한테 끌려갔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그 대학교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지나가는 노인이 쓰러져서 죽어도 다들 모르는 척하는 그 야박한 중국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나설 놈이 있겠습니까? 그 말리주를 납치하는 과정은 불과 10초도 안 되었었고 그렇게도 깔끔했다고 하는데 하여 그 당시 부근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채지도 못했었는데 여러분 이 말리주의 그 어린 첩이 두 눈에야 똑똑하게 보였겠죠. 그러면 말리주는 과연 누구한테 납치를 당한 거고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이 한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곳에 말리주가 대가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 갑자기 물 한 대야가 얼굴에 뿜어지는데 하여 그 차디찬 물에 말리주가 정신을 차렸는데 그 자신은 한 의자에 앉힌 채로 이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요 형님들 이는 무조건 무슨 오해 같은 게 생긴 것 같은데 좀 좋게 하지만 딱! 이 다짜고짜 주먹이 날아왔다고 하는데 이 루블레 양아 초콜릿플 영아 그제야 말리주가 눈앞이 이 두 놈을 자세히 보는데 딱 봐도 이 둘은 중국인이 아닌데 요 키는 작고 피부는 거무스름하고 비쩍 마른 게 딱 봐도 동남아 사람인데 이어 그 두 놈이 뭐라 하는데 이 말리주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자 더더욱 바빠졌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얘기라도 통해야 돈을 주던 사람을 찾던 해결을 할 수 있는 게가 아니겠냐고요. 왜냐면 말리주라 이놈이 전에 건드린 놈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 시절 크게 논 놈들 치고 어디 깨끗하게만 살아간 놈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말리주가 지금 바짝 얼어 있었는데 이 문이 삐걱 열리면서 두 명이 들어오는데
너네였었니? 네, 이 들어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짜오이와 양쿤인데. 아이고야, 놀랐다야. 그제야 말리주라는 놈이 한숨을 몰아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 우리말도 안 통하는 것들이 내를 납치했는가 내 당황했었는데 이제야 이 앞뒤가 맞아떨어지네. 네, 이 둘은 바로 짜오이가 그 금삼각 지역에서 들여온 두 킬러였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양쿤과 짜오이를 보자 그제야 말리주의 얼굴색이 환해지면서 먼저 얘기를 거는데, 너희들 또 이러한 서프라이즈를 만드느라 애썼다야. 그러면 우리 이러자. 이제 내를 풀어주고 너 양쿤과의 악연은 이제부터가 끝이다. 그럼 되지? 어? 자, 그럼 빨리 와서 풀어라. 하지만 말입니다. 그 짜오이라는 놈은 매우 어이없어하며 바라보는데요. 양쿤아, 네가 얘기해봐라. 이놈 이거 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으로 이렇게도 당당한 게라니? 하지만 말리주가 피시 웃으며 얘기를 하는데 내를 진짜 죽이겠으면 이미 그 학교 앞에서 내를 죽였겠지. 아이 그래야 야들아, 여기까지 끌고 온 걸 보게 되면은 뭐 좋게 의논을 하자고 그런 것 같은데 너 성공했다. 양쿤아, 내를 지금 곧바로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부터 너랑 나 사이 원한과 원수는 이제 끝이다. 끝. 너가 이제 하얼빈에서 뭘 하며 다니든 내 상관 안 할게. 됐니? 그럼 빨리 와서 이제 풀어라. 그러자 정말이야. 이 양쿤이 자기도 모르게 가서 말리주를 풀어주려 하는데, 야야, 이 곁에서 짜오이가 말려대는데, 양쿤 너 이놈 요꼬만한 깡으로 뭘 큰형님을 하겠다는 게? 잘 써 비켜라 이놈아. 이 짜오이가 그 자신이 머리를 놈이 면상에다 딱 갖다 대는데, 어이 말리주야, 그 학교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원하게 죽여주는 거는 너가 중국 스타일이고, 우리네 금삼각 지역은 다르다. 우리네 금삼각 지역의 스타일은 이 시체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누구도 모르는 더러운 곳에서 이 쓸쓸하게 썩게 만드는 게가 바로 우리 스타일이네라. 네 놈은 죽어서 저기 보이니? 저기서 썩을게. 예. 이 말리주가 그쪽으로 바라보니 이 거의 다 허물어져가는 변소인 게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중국은 다 재래식 화장실을 썼었는 그 짜오이가 가리키는 곳은 그야말로 더럽기 짝이 없는 낡은 변소인데, 네, 역시나 사람을 골로 보내는 데에서는 그 금삼각 지역이 더더욱 무시무시하죠. 그지? 그 말리주의 등골이 오싹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기요, 이건 너무하지 않소? 네, 그래도 허나사나 하얼빈에서 이 큰형님 급인데, 야 양쿤아, 너가 좀 얘기해봐라. 너 혹시 그거 잊었니? 우리 위쪽에 둘 다 공동으로 매시는 어르신 말이다. 너 내를 죽이고 그 어르신이 가만 놔둘 것 같니? 네, 이 양쿤과 말리주는 둘 다 흥룡강성 경찰계통 넘버원이 매우 친한 아우들이었다고 하는데, 하여 그 경찰청장이 이 둘을 앉혀놓고는 이러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너희 둘이 서로 맞지 않다는 걸 내 잘 안다. 그러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내 뭐라 안 하겠는데, 만약에 그 어느 놈이 상대방 놈을 죽여버렸지? 그럼 내 반드시 그 죽인 놈을 무조건 총살시킨다. 너희들 잘 알아들었나? 그렇게 이 둘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 났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짜오이가 얘기하는데, 뭐 흥룡강성 경찰청장, 네, 짜오이가 그가 흥룡강성 경찰청장을 못 누를 것 같니? 이놈이 그 사람을 봐도 아주 띄엄띄엄 보는구나. 야, 그 빨리 변소문을 열어라. 그들이 봐둔 변소는 이미 거의 다 허물어져서 이 입구를 만들려고 해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썩은 변소에 묻힌다? 그럼 이 지역이 개발이 되기 전에까지는 여러분 그 밑에서 그냥 뭐 뼈다귀라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강호바닥이란 게 이렇듯 살벌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내 욕심을 조금만 죽였을 걸 하겠는데 이미 늦었겠죠. 그러면 이때 말리주의 측근들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사실 이 말리주는 자신이 대학생 첩이 딱 앞에서 잡혔었잖아요. 하여 그나마 말리주가 납치되었다는 걸 알기는 하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말리주가 평상시에 먹여 살리던 그 200~300명의 부하놈들 다 어디 있을 때가 있답니까? 그러한 놈들이 양쿤한테 아무리 전화를 넣어도 걔 방귀인가 하겠는데 드러나 주겠냐고요. 이는 무조건 그 양쿤한테 멘즈가 빵빵한
거물을 찾아야겠죠. 그 시절 그 바닥에서 살아가는 놈들 다들 왕패는 한 장씩 잡고 살거든요. 이 만리주를 살릴 수 있는 제일 황금 시기인데 더 지체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짜고짜 이 왕패한테 띠띠띠띠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하놈들이 어디로 했냐고요? 그 시각 중국이 심장인 베이징에 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별장촌인걸요. 이러한 특별한 별장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가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 특수한 일들을 해주고 있는 공신들이 가족들을 쓰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중국 미사일 대부의 아들 따즈가 사는 별장인걸요. 하지만 별장 안에는 따즈뿐만이 아니라 두청 우수왕바오, 천주어, 왕자요 같은 이 이세놈들도 있었고 또한 쩌웨난, 찐리, 따라오, 헤이, 쌍호즈 같은 이 깡패 큰형님들도 지금 마장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시대의 제일 막강한 세력이 아지트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삐리리 따지 전화가 울리는데 누구라고? 만리주의 아우라고. 예전에 쩌웨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두청은 웬난을 이뻐하고 따즈는 만리주를 이뻐하는 걸요. 왜냐면 만리주는 해마다 몇 번씩 따즈한테로 인사를 가서는 이 몇백만 유에씩 바치고 관계 처리를 아주 잘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만리주가 대학교 앞에서 웬 놈들한테 잡혀갔다고? 그러자 이 곁에서 웬난이 피시구는데 네, 웬난은 워낙에 그 만리주를 쓰게 안 봤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따즈가 벌떡 일어나는데 그거 지지하으래 양쿤이란 놈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 빨리 좀 달라 급하다. 하지만 이 다들 서로 바라보며 말이 없자 웬난아 따즈가 얘기하는데 너 양쿤이랑 친한 거 내 잘 안다. 그러니 그 빨리 번호를 달라. 사실 만리주가 양쿤한테 당했다고 하니 이 웬난이 속으로 흐뭇해했었는데 하지만 어떡한답니까? 그냥 따즈한테 양쿤이 전화번호를 줬었다고 하는데 이 따즈가 이 급히 전화를 넣는데 왜? 네 양쿤이라 나야? 내 베이징의 따즈인데 지금 당장 만리주를 풀어줘라. 그러면 이때 만리주는 이미 그 변소에 묻혔을까요? 네, 다행히도 아직이라고 하는데 그 동북부의 하얼빈은 이미 땅땅 얼어붙어 있었고 그 다 쓰러진 화장실을 두 명이서 뜯어낸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데 그거 좀 빨리 뜯어내라 이것들아. 이런 뭐 킬러들이란 놈이 비위가 저렇게도 약하다니. 네, 이 두 킬러는 지금 웩웩거리면서 건물을 뜯어내서 입구를 만들어내는데 뭐 이거 이 곁에서 양쿤이 핸드폰을 건네주는데 이거 저 만리주의 뒷배경 큰형님이 통화 좀 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 놈들은 다 그 베이징에서 제일 최고층 위치에서 노는 이세놈들입니다. 네, 만리주가 잡힌 지 불과 반 시간도 안 되어서 따지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 왜? 거저 왜인지 양 왜인지 들어라. 내는 베이징의 따즈다. 지금 당장 만리주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 책임지고 너 저 왜를 양웨이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뭐라고? 이거 뭐 보는 놈들마다 다 양웨이 타령이야. 하지만 보통 이러한 경우에 잡혀있는 놈을 위해서라도 이 전화한 놈이 좋게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듯 이세놈들은 이 다짜고짜 윽박 지르는데 습관되었다고 하는데 양웨이가 아니 저웨이가 얘기하는데 너희 중국 것들은 내 이래서 좋아해야 한다. 한 살려달라고 빌고 들겠으면 깍듯하게 나와야지. 너희들이 뭔데 꽥꽥 소리 지르면 날린 겐데. 그래서 어헐시구 이놈이 달린다. 따즈가 얘기하자 뭐요? 그가 것도 우리한테 달려요. 자 이리 한번 줘봐요. 이 곁에서 뚜청이란 놈이 핸드폰을 받아드는 거였다는데 너희 놈 뭘 믿고 그렇게도 최누비를 잘하는 겐데. 내 하이난의 뚜청인데 맨즈 안 주게. 그러자 뚜청? 왜 이 이름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이 짜오이가 갸우타며 얘기하는데 어이 어린 친구야 너희들 너무 그러지 말라. 지금 인지를 잡고 있는 건 내인데. 그러자 뚜청이 얘기하는데 너 담력이 되면 그 만리주를 지금 당장 죽여라. 그리고 내 니놈을 어떻게 해놓냐 기대하면 된다. 그러자 이 뭔가 상황이 뒤바뀐 것 같은 이 느낌은 제 기분 탓일까요? 네, 이런 게가 바로 협상을 잘한다는 건데 이러한 최고층에서 노는 놈들은 빌면서 들어가기보다 이렇게 격장법을 써서 시선을 자신한테로 옮기는 게 최선인걸요. 나 지금 어디야?
뚜청이 묻는데 우리 지금 당장 전용기를 타고 날아갈 테니 너 딱 기다려라. 그리고 그 만리주인지 뭔지 한지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어찌됐든 너가 어느 만큼 하냐에 따라서 네 놈도 그만큼 당하는 게 다 알아들었니? 그러자 전용기? 여러분, 전 중국에서 전용기로 막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25명밖에 안 되는걸요. 뚜청 같은 신분도 원래는 어림도 없었지만 그 양아버지인 푸정이 권한을 줘서 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짜오이가 전화를 끊자 갸웃하는데 뚜청 내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지? 근데 전용기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자 이 곁에 서 있던 양쿤이 얘기하는데 뚜청이요 형님? 형님은 아마도 이 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공산당 이세 바닥에서 그놈 빠삭합니다요. 그놈은 전문 돌아다니면서 공산당 이세만 잡아 팬다 하여서 그 이세들이 바닥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하죠. 그러자 트러블 메이커? 맞다. 그제야 짜오이가 무릎을 탁 치는데 내가 이제 보니 그분한테서 들어봤었구나. 이 짜오이가 다짜고짜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예상거 저 금상가게 짜오이입니다. 네, 이 짜오이는 다름이 아니라 예상거랑 친했었다고 합니다. 중국 10대 개국 장군이 예쟁잉의 아들 기억나시죠? 왕년에 예상거가 그 금상각 지역에 가서 인터넷 통신망 사업을 했대. 이 금상각 지역에서는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하는데 보셨나요? 이러한 최고층의 간부 이세 놈들은 그 제일 돈이 되는 항업들만 꽉 틀어잡고 돈을 쓸어 담는다고 합니다. 하여 예상거가 사람을 통해서 찾았는데 바로 이 짜오이를 찾아서 이 반설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뚜청 측은 어떠했을까요? 가자 야들아, 우리 쯔거 오랜만에 반설을 하는데 그 매짜게 해드려야 맨즈가 서는 게 아니겠니? 그렇게 다들 일어서는데 이 웬난만 척 앉아서는 모르는 채 하는데 그러자 따즈가 요 조용하게 웬난 곁에 가서 얘기하는데 웬난아, 이제껏 우리가 함께 살게 왔었지만 내 너한테 한 번이라도 부탁한 적이 있었니? 너가 그 양쿤과 관계가 좋고 만리주와 아이 좋은 걸 내 잘 안다. 그래도 좀 어떻게 이 내면지를 봐서 나서 주겠니? 그러자 이 곁에서 뚜청이 얘기하는데 웬난이는 내 식구인데요? 웬난아? 너도 양쿤인지 뭔지랑 친하니? 그럼 선택해라. 양쿤이야 내야? 이 나그네들도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웬난이 다짜고짜 얘기하는데 저야 당연하게 정거의 편이죠. 양쿤은 전에 깜빵에 있었을 때 우연하게 내 목숨을 구해준 거가 끝이랍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이미 만리주의 두 의형제를 걸로 보내는 걸로 다 갚고 끝났습니다. 그러다 좋았어. 뚜청이 얘기하는데 웬나나 그 하얼빈에 아바아바하고 이 당리창이고 걔네를 싹 다 대기시켜라. 우리 딱 그냥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이다. 네, 이것들은 전용기를 타는데 우리네처럼 뭐 수속이고 대기고 있겠습니까? 그냥 쭉쭉 통과하여 전용기를 타게 되면 2시간이면 하얼빈에 도착하는 걸요. 그렇게 뚜청 일당들이 지금 베이징 공항 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삐리리 전화가 오는데 와 예상 거 왜요? 그러자 왜요? 뚜청 너희노 다 컸니? 이제 내 예상 거라 이러한 태도로 나오시게? 그러자 형님 저 지금 전용기 타러 가거든요.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그러자 잠깐만 이놈아. 예상 거가 얘기하는데 너희 놈 또 그 누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러 가고 있니? 서라 이놈아. 그 짜오이라는 놈이 전에 내 빤서를 해준 적이 있다. 그러니 내 멘즈 좀 줘라. 하지만 예상거의 멘즈요. 그러자 너 이놈 저쪽에서 예상거가 펄쩍펄쩍 뛰는데요. 왜 이놈아? 너 금방 망설인 거니? 내가 네 놈을 위해 빤서를 얼마나 해줬는데 지금 망설인 거니? 네, 조금만 있으면 뚜청 이놈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무서울 게 없이 펄펄 뛰는 걸. 하지만 아직은 그만큼 크지 못했으니 근데 그놈이 지금 만리주를 납치한 거는요. 그러자 예상거는 당연하게 이미 풀어줬지야. 또한 그 만리주의 털끝 하나 안 건드렸으니 됐냐? 그제 그랬군요. 알았다. 야들아 돌아가자. 네, 짜오이라는 놈은 과연 알았을까요?
금방까지 그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였었는지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 쪼웨나 일당과 만나기까지 하였더라면 어디 한 군데 부러뜨리지 않고 끝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번에 양쿤과 만리주의 모수는 잠시나마 끝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걸요. 이 둘 사이 전쟁은 더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다가 나중에 끝장을 보게 되는데, 그 아짜짜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도 再见。